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 여러 번 들어주셔서 제 의도를 부디 곡해하지 않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무려 15시간 동안 끝장 토론 끝에 새벽 2시경에 세제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51대 49. 딱 두 표 차였죠. 물론 민주당은 모두 반대였고요. 이미 거론해드렸듯이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6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었기 때문에 통과가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반대했던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반대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버드룰이 있기 때문에 상하원의 단일 법안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정리해드리자면 소득세 과세 구간, 각종 공제에 대한 돈치 문제, 그리고 해외 송환세 문제 등입니다. 일단 소득세 부분에서의 차이를 보면 하원에서는 소득세 구간을 12, 25, 35, 39.6 이렇게 4개 구간으로 좀 간결화하자라고 하는 반면에 상원에서는 10, 12, 22, 24, 32, 35, 38.5 7개 구간으로 유지하자라는 이 기준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몇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최고 세율이 항상 중요합니다. 39.6이나 38.5나 그다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세제개혁안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송환세 역시 하원에서 제시한 12% 인하에 비해서 상원은 달랑 2%포인트 높은 14% 인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정도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각종 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 좁히기가 좀 어려울 듯한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근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죠. 돈을 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데요. 하원에서는 각종 공제 혜택 제도를 그대로 폐지하거나 아니면 축소시킴으로써 재원을 좀 확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그냥 유지하자 이런 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전기차 공제 그리고 의료보험 공제 같은 것들인데요. 이 부분만 단일 법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연말 안에 세제 개혁안은 극적으로 통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딱 3가지 포인트를 주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원에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의무 가입을 삭제하자,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었거든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을 내야 됐었는데 그 강제 조항을 없애자는 겁니다. 만약에 상원의 주장대로 이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 가입에서 이탈할 것이고 보험 재정은 위축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재정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두 번째,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업종 3가지를 꼽자면 소매업종이 35% 수준이고요. 산업주가 32%, 운송이 대략 한 30%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강세를 보였던 IT는 소프트웨어가 19%, 하드웨어 21% 수준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20%까지 내린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죠. 결국 똑똑한 돈들은 지금까지 좋았던 IT를 버리고 세금 인하로 인해서 크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내수 소비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도 아마존이 2%나 떨어지는 반면에 오프라인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6%나 상승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법인세 인하 시기가 감가상각 비용 처리 법안과 미스매치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법인세를 기존의 35%에서 20%까지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불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행 시기에 다소 이견이 있는데요. 상원에서는 2019년도 1월부터 적용하자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상원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취득한 투자자산이나 혹은 기업의 비용에 대해서 상각을 할 때
100%까지 상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열어두겠다라는 그런 것을 계획을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내년에는 정말 큰 폭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어떤 기업이 1억 1천만 원의 영업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기업에서 7천만 원짜리 기계 설비를 들여놓았어요. 감가상각 기간을 7년을 잡아서 한 해 동안에 1천만 원씩 상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1억 1천만 원의 수익 중에서 1천만 원은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1억 원의 세전 이익이 발생을 했고 35% 실효세율이 적용된다면 3,5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6,500만 원은 당기 순이익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세율이 20%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가상각을 한 번에 털 수 있게끔 올해부터 100%까지 한시적으로 열어둔다면 이거 뭐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감가상각을 뒤로 미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의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그냥 7천만 원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거죠. 세율 35% 구간에서 몽땅 손실로 선반영시켜버린다면 4천만 원의 세전 이익이 되고 이 중에서 35%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뭐 세율이 똑같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요. 1,400만 원만 세금을 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세율이 20%까지 떨어지니까 감가상각을 미리 해서 이익이 그 이후로 커지더라도 세율 자체가 하락하니까 그만큼 이익이라는 말이 되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은 상원, 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수주, 소비주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IT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비중 축소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감가상각과 관련된 미스매치는 결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정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곡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수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고 지금 상원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당분간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최소 2개 분기 이상 최대 1년 동안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익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충분히 조정을 보인 이후에 내년 찬바람이 불 때쯤이 돼서야 겨우 시장은 강세로 반전될 것입니다. 네, 내년에 미국 증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